어서 오세요. 인사. 바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청이인데요. 먼저 이 댁의 터줏대감 냥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80대예요. 90을 바라봐요. 무려 18살 최고령 냥이부터 예뻐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람으로 치면 칠순잔치를 앞둔 나이 지긋한 냥이들까지. 야, 이곳이야말로 경묘당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9분의 어르신들 나이를 해봤더니 14.5세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 나이로 평균 무려 75. 걔네들이 전부 다 저는 길에서 왔고, 길에서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고, 그냥 제가 안 데려왔으면 아마도 세상에 그냥 없어졌을 숫자? 각기 다른 사연으로 이 집에 입성했지만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에 비해 몇 배나 빨리 흐른다고 하죠. 10여 년을 함께하는 동안 녀석들은 집사보다 먼저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위해 집사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묘르신들 아침 진지를 챙겨드리는 것. 저랑 먹자. 집사야 서둘러라옹. 물 말아 먹자. 물 말아 드십시다. 그런데 이 많은 고양이들에게 따로따로 한 그릇씩 챙겨주는 집사.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각각의 묘르신들이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네요.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는. 집사가 고생이 많다옹. 드디어 늦둥이 차례. 사실 요 녀석 이름이 특별하답니다. 오래 살고 큰 걱정 없이 살아주면 효도하는 거잖아요. 효도하라고 청이라고 심씨는 아니지만 청이라고 외쳤죠. 아이고 우리 청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가자. 여기 밥 남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어제 남은 게 좀 있었네. 다 먹자. 아침에 배고팠어. 자, 네가 들어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시간. 눈앞에 밥이 보이자 스크래처 안으로 전 먹던 힘까지 보태 응차 들어가는 청이. 알았어? 개눈 감추듯 와구와구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청이는 이 안에서 밥을 먹는 건지? 오늘 못 가놓으니까 얘 몸이 밀리지 않을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거 사서 그때부터는 이거 여기다 먹는 건데.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불편해 보였던 청이. 사실 녀석은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합니다. 녀석을 만난 건 지난 6월. 다른 고양이들처럼 청이 역시 길에서 만났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안 데리고 간 거예요. 5분 지났는데도. 근데 얘가 술 취한 애처럼 걷는 거예요. 얼른 잡아가지고 제가 저희 늘 다니는 병원이 한 1분 거리에 있거든요. 달렸죠. 그리고 그 당시엔 눈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이. 손해 형성 부전이라고요. 걸으려고 하는데 흔들려서 주저앉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움직이다 멈추려고 그러는데 안 멈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동작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잘 안 돼요.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 일쑤고 여기저기 부딪히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 청이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때 그런 생각은 진짜 들었어요. 얘가 털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온몸이 멍투성이겠구나, 사람 같으면. 아, 알았어. 엄마가 눈치가 없어. 그지? 우리 청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박스 못 버려요. 하지만 든든한 집사가 있어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청이. 사실 집사님이 집으로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묘르신들 약 먹을 시간이기 때문. 매일 하루 2번씩 챙겨야 한답니다. 갑상선약 먹고. 자, 그지? 그러다 보니 1년치 약값만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네요. 간보고제.
어쩌다 이렇게 아프고 늙은 양이들을 돌보게 됐을까요? 9월 말에 우리 제 첫 고양이 우리 콩콩이 콩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얘도 신부전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 5년 동안 신부전 관리를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신부전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난 늦가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콩이는 집사의 생애 첫 고양이. 21년을 함께 지내며 노령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로 늙은 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이쪽부터 이제 먼저 가신 분대로 2012년, 15년, 19년 올해 이제 두 분. 우리 콩여사 마지막 아직도 따뜻한 느낌이 네, 그렇게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보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원히 보관하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언젠가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있다면 그 땅에 나무 심고 밑에 수목장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외조 덕분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청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하는 남편. 오늘의 메뉴는 열빙어입니다. 가시와 내장은 발라주고 구수한 냄새로 유혹하니 쑥쑥 자라는 캐초딩답게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맛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잘 먹네. 먹는 건 1등이야 우리 청이가. 그날 밤 최고령 양 마누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걸 제일 먼저 눈치챈 남편이 다가와 일단 치우긴 하지만 노령류를 키우는 건 늘 살얼음판을 걷는 일. 평화롭다가도 예고 없이 응급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듯 엄마 집사가 착착 병원 갈 채비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이 지병이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걸음이 빨라지는 집사. 걸어서 가시면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때 한번 재봤는데요. 1분 걸리더라고요. 병세권. 도보로 1분 거리 안에 동물병원이 있는 곳으로만 이사를 다녔다는데요. 하지만 늘 병원은 두렵습니다. 얘 구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꾸준히 신경 쓰던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마늘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다른데 문제가 있어서 구토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급하게 먹어서 일회성으로 구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신장 수치라든가 간 수치 이런 것도 다 좋으시고 염증 수치 같은 것도 다 많이 안정화돼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진 않고요.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에 미소를 되찾는 집사. 노묘들과 살면서 매 순간 이별을 준비하지만 막상 양이들이 아파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이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알았어. 우주야, 어머, 어떻게. 괜찮아. 과호흡하는 거야. 또 다른 어르신 우주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70이 넘은 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흥분했는데 저 안에는 따뜻하고 과호흡 상태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 원래 좀 기관지 안 좋거든요. 괜찮아. 그랬어.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집사의 일상. 그런데 최근 늦둥이 청이에게도 신경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진짜 많은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라 되게 좋네요. 저는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노령을 넘어서서 약간 고령인 친구들도 꽤 있네요. 셋 정도는 15 넘은 애들이. 아이들이 각각 이렇게 있지만 점점 더
혼자 단독적인 섬처럼 지내요. 나이가 들면. 네. 네. 서로 그루밍도 안 해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사람처럼 심리적 불안, 혼란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겪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미안. 일로 와. 바비는 조금 종종걸음에 다리가 불편해서 확실히 이렇게 종종걸음을 맞아요. 하네요. 이거 잠깐 써도 되나요? 아, 받쳐줄까요? 네. 왜냐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특히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릇이 몸은 제가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데 이제 이쪽 여기를 구부리는 통증이 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어깨 높이 요 정도 되는데 그릇을 주시는 게 좋고, 제한급여가 어떤 그 현재 식욕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관찰하기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 한 번 먹은 음식 양으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쓰기에 힘들어요. 왜 어르신들도 끼니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휘적거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노묘의 경우 제한급식보다 자유롭게 먹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놀이를 하듯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해야 힘이 난다고.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어디서 딸깍 소리만 나면 이렇게 막 이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급여 방법이 묘르신에게 통했나 본데요. 그래 집사야, 나이 드니까 늘 허기가 진다옹. 관절이 불편한 노묘들을 위해 집안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직 캣타워는 방지턱을 만들어주자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용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조심조심 청이를 만나러 가는 박정윤 수의사. 힘들었어. 며칠 전의 만남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 반가워하는데요. 선생님, 청이는 괜찮은 건가요? 얘는 증상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증상이 뚜렷한데 MRI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척수증 혹은 뇌척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퇴행성 신경증이 있어요.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이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사실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좀 그 다른 아이보다 좀 그 생존 기간이 좀 짧아요. 보통 2살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청이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별의 과정, 그러니까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고, 대다수의 그 노령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과 싸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혹은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호자님은 득도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득도를 하신 거죠. 그 슬픈 마음을 조금은 더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 살아있음이 행복한 묘생이 되길. 저는 청이한테 바람이 한 15년은 사는 거거든요. 청이한테 도움이 될, 지금 안 해주면 못 해줄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청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